오늘은 잘 들리시죠? 해볼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산에 다녀왔어요.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선생님들은요. 제가 2년 넘었네요. 만 2년이 넘었는데, 보험 설계사를 했어요. 리스크 컨설턴트라고. 근데 사실은 보험을 하려고 보험회사에 갔던 게 아니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보험 아줌마, 그 기구한 운명을 제가 좀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로 업무가 보험 설계인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고 좀 약간만 그 세계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보험회사에 찾아갔어요. 저는 가면 그냥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좀 어차피 저희 가족 보험을 이제 사업 정리하면서 다 정리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갔는데 시험을 봐야 설계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알고 깜짝 놀랐죠. 시험을 봤는데
네, 공부를 좀 했어요. 이제 공부를 모여서 집체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단박에 됐던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한참 미뤄졌다가 제가 신청하고 한 반년 만에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듣고 거기 교육해주시는 매니저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 안 보고 설계서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나는 공부만 하러 왔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 기획생들 중에 저만 그런 의도로 왔더라고요. 오늘 비읍이죠, 선생님. 비읍. 아, 경준쌤 오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북클럽도 그렇고 책 쓰는 거에 되게 많이 책을 쓰세요라는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책도 책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면 네, 막 두꺼운 막 200장 넘는 그런 책을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피드를 그때 그 오일세 챌린지 1월인지 2월에 이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피드 올렸던 거, 글씨 쓰던 걸 이렇게 해서 그냥 PD에서 보는 거랑 종이로 이렇게 책으로 왔을 때 되게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글씨 써서 내가 내 아이한테 제가 왜 글을 남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내 피드로 가지고도 책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려도 52페이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안내드리면 그 동네 마을 도서관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끔 있어요. 나만의 책 만들기. 이거는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할 때 딱 한 권만 준다고 하길래 제가 이거 너무한 것 같다. 두 권 해서 하나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하나는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상 재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확인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재원이 남아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그 지역 도서관에 이게 딱 한 권 있어요. 제가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해서 갔는데 막상 쓰고 싶은 스토리가 없어서 그냥 저 원고지 쓴 거 그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오지큐 스티커를 원고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티커야 막 판매를 했는데 몇 개 못 팔았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스티커로 사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아기자기 귀엽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건 16페이지거든요. 16페이지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두껍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모아서 이렇게 두꺼워지면 제가 그 출판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개인 출판을 해봐서 그 경로를 알거든요. 서지 등록하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그 남겨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경수쌤과 문희쌤께. 네. 다시 비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이따가 설계사 얘기는 이따가 좀 이어서 해드릴게요. 제가 설계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꺼냈어요. 그 어른들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자, 비율을 보시면, 비율 보시면, 여기에 설명을 들으세요. 두 개 이제 나란하게 비읍을 내려 긋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있죠. 뒤에 획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이 꺾어지는 선 제외하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선분이 절반으로 가게 이렇게 가로획을 긋는데요. 그럼 약간 사선으로 되겠죠, 모양이. 그리고 오른쪽에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큼직큼직 쓰시고요. 받침이거나 이제 위에 올라올 때 봄, 봉, 복, 볼 이렇게 쓸 때는 옆으로 퍼지게 쓴대요. 글씨를 퍼지게.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약간 퍼지게.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이런 거 지키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무시하고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획을 내리긋고 두 번째 획은 첫 번째 획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굳이 교재대로 설명을 하자면 요 선분의 길이 절반과 여기에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획을 긋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꺾기 없이 하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기호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깔끔하게. 근데 이제 꺾기 드럽체가 저처럼 약간 명조체 비슷하게 쓰실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모양이 좀 더 균형 잡힌 비읍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서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산수시간 같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써보겠습니다. 패드에. 저는 엄마 아버지가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던 건 너무 이렇게 보험 설계사를 부르셔서 제가 갔거든요. 그때는 사람들 보험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싶은 부분만 들고 싶은데 이렇게 설계사님들 오시면 그냥 그대로 yes or no의 대답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담당하셨던 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이미지가 또 안 좋았었는데 제가 교육 받으면서 좀 이게 되게 보험을 함부로 가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보험이라는 게 되게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우리가 부동산 주식 이러는 거 주식도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인데 좀 함부로 다뤄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교육하면서 받으면서. 자, 비읍 수식 없이 하실 땐 반듯하게 내려부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꾸밈 없이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건 또 보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우리는 이제 꺾어서 약간 명주체처럼 쓰다 보니까 두 번째 획은 길고 획은 안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썼는데 의식하니까 더 어렵네요. 다시 한번 앞에 것은 짧고 뒤에 것은 길고 사선으로 악한 사선으로 올라가고 네, 이런 형태입니다. 야, 몇 써볼게요. 아무튼 보험회사에선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원이에요. 너무 크게 쓰니까 저도 잘 균형을 못 잡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변에 왜 보험회사 입사했다가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께 새로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들고 날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고객님이, 새로운 이제 설계사가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만나 뵀던 분은 그분 역시 설계사가 그만둬서 그런 것들을 고하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배정이 되신 분인데, 주, 이제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셔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세를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화재보험을 들으시는데,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신 적도 있으셔서 이제 보험에 대한 그 니즈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갔어요. 전화하셔갖고 설계사죠. 네. 여기 화재보험 하나 할 테니까 오라 가서 문산까지 이제 어제 갔거든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막막했어요. 문산까지. 이게 보험 설계사라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전화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되게 점잖으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대화는 그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울리더라고요. 너무 다정하게 받으셔서 전 따님인 줄 알았는데 며느님이시래요. 어쩜 그렇게 관계가 좋으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편하고. 근데 그런 것은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좀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웠고 또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죠.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잘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어른이 잘하면 보고 배우고 그래서 가족력이 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도 되게 크구나라는 걸 어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아버님이 되게 자상하시더라고요. 자상하고 몸이 부지런하세요. 되게 어머니께서 침 치료를 받고 오셔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막 전화기도 찾아다 주시려고 일어나시고 몸이 가벼워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도미노를 생각했을 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그전에는 원고지쓰기를 아침에 저 혼자 할 때는 아침에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챌린지 할 때는 아침에 썼었는데 이게 좀 정돈하는 시간이 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뭐 힐링을 찾아서 하고 이러는 사람이 못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내 기분을 내가 컨트롤을, 그러니까 누가 정말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제 기분을 업 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내 기분 조절을 아침에 잘 해서 엄마의 영향이 또 되게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뷰, 이 뷰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뷰. 뭔가 내가 힐링할 구석을 만들어서 그런 쉼의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처럼 관계가 좋은 자상하신 배우자를 두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나 스스로 힐링할 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게 참 여러모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어요.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낙숫물 떨어지듯이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그렇게 닮고 자녀분들이 닮고 또 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되게 좋아하고 좋다 보니까 이제 아, 같이 하실 분 이거 되게 좋은데? 라는 생각에 이거를 챌린지를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시간 나면 나는 시간에 했었는데 정해놓고 아침에 하니까 아침에 좀 정신이 맑아져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시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했는데 어제 그런 고객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힐링거리가 있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보험사에 들어갔는데 글을 썼냐? 5장 쓰고 연대를 쓰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보험 설계사로 가서 그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개 방식이 달라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향성이 완전히.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숙제여서 지인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라. 내가 보험 설계사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은 거의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 동료였고 이제 간호사인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을 왜 하세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닥 일인가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설계사를 무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경험했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험회사 다니면 보험 계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려고 이렇게 보험회사에 이렇게 갔던 것도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보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까 그 배상보험에 제가 꽂혀서 타인 배상해주는 보험이요. 화재보험. 이런 거에 꽂혀서, 아, 이거를 코드를 죽이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데 이제 실적이 없으니까 눈치밥을, 눈치를 주시죠. 왜냐하면 영업조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인생 공부를 정말 보험 설계사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의 가치, 개념과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굉장히 깊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평소에, 아,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한번 더 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시험 볼 때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신규로 늘 새로운 설계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강의를 좀 1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죠. 막, 막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사람들이 설계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시는지도 알게 됐고, 어제 그 사모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 공부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스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한 달 한 달 살아나가는 게 힘들면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아는데 보험 같은 경우 왠지 버리는 돈 같아서 많이 거부하시죠. 저는 배상보험은 들어있지 않으면 감옥 간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거는 얼마 안 하니까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제 만나뵀던 고객님도 상가를 세주니까 세입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들었는데 보상을 또 받아보셨으니까 더 보험의 필요성을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악순환이다. 있는 사람들은 되려 그러니까 있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 자산이 있어서 그렇게 화재 한 번으로 집안이 무너질 정도가 아닌데도 이런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제 지인들은 제가 막 그 주택 화재 보험 꼭 다 들으라고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들었는데 가끔 이제 누수 사고 나거나 이럴 때는 좋아해요. 보상이 되니까. 돈 들어오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크든 작든 뭐 진단비로 크게 들어가든 소소하게 뭐 골전 진단비가 나오든 돈이라는 것은 저 그 생각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하는데 웃음이 명약이 아니라 돈이더라 결국에.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웃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웃게 해주는 게 돈이 주는 웃음은 잠깐이에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의 그 웃음은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어떤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챌린지 하면서도 인생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고 배우는데 어제는 이제 부부를 본 거잖아요.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마중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며느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전화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못 돼서 그랬었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전화하는 게 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전화 드려라 그러면 드릴 말씀인데 뭘 전화를 매일 드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드리라는 거야. 근데 그걸 참 못했어요. 아,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렇더라고요. 철들면 떠나신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밥이야 밥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 극내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자리 가기 싫어하고 지금도 온라인이니까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의도치 않게 그 보험사에서 잠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심장이 저기 나와가지고 저기서 굴러다녀요, 정말. 쿵쾅쿵쾅. 그 진동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길래, 모든 일에는 이렇게 연습, 또 총량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교육 매니저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분께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그거를 시작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좀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요령.
그러면서 또 이제 학교에서 그 스피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배우. 이렇게 또 강연할 때는 이렇구나. 그분은 공적 말하기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일단 모든 말하기에는 또박또박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중물을 붓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시는 글씨 있으세요? 아, 차분히 잘하셔서. 아, 오늘은 보라맹 선생님이 안 오셨네요. 네, 아프시지.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쓰시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크레센도를 그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 위로 오면 납작해지고요.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피. 오늘도 마음의 안녕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분 남았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종료할까요? 1분 40초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럼 켜놓고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이 더 좋은 거는 네. 이 느끼고 이렇게 경험한 생각과 말씀을 진솔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또 다 공감하는 어떤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게 더 좋아요. 아, 감사해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들을 얘기가 더 많은데 사실은 경험이 되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내향적인데 궁금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또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난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 보험회사도 이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3년 차인데 그러니까 업으로 이걸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저에 대한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놓기가 너무 아까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죠. 그 전에도 한 1년 넘었을 때도 너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한다.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뭘 권하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근데 뭐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또 안 되는 일이 이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만두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알겠지. 아, 제가 어떻게 했구나라는 걸. 근데 나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일단은 코드를 그냥 가져가고 싶어. 근데 회사에서는 아니 못하니까 나갔으면